자, 그럼 이번에는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은 리뷰할 종목이 무려 4가지나 되는데요. 일단은 옵트론텍, 지난번에도 한번 리뷰 갔었던 것 같은데 어제도 수익률이 무려 22%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었고요. 필옵티스도 5%, 제이스텍 그리고 AST까지 무려 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함께 진단을 해주세요. 네, 시장 부분에서 보면 지금 중소형주들이 그동안에 탄력도 면에서 좀 위축되었던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미리 반영되었던 것들을 좀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옵트레텍 같은 경우는 중요한 마디가가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잠시 뒤에 말씀 좀 드리고 예스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티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쪽 관련돼서 OLED,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았었죠. 그러다가 큰 그림상으로 2개월 정도의 박스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일 부근에서 전전일 부근에 강한 상승세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의 확산이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권으로 살짝 눌려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추격 매수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앞에 부분에서 보면 직전 부분에 대한 매물대가 또다시 한번 소화가 필요하겠죠. 돌파 부분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내용을 뜯어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계속 올려가면서 좀 트레이딩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부터 예스티 같은 경우는 12,100원이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종가상에서 들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장중 부분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잠시 부분에 이탈 여부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중 부분은 무시하고 장 마감 부분에서 12,100원이 이탈할 경우는 익절하는 포인트로 잡고 홀딩해서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2가지 포인트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미국 시장의 기준에서 이 또다시 경기 등해가 일시적으로 탈출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자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주택 지표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우리가 립 서비스에서 파월 의장을 불러서 금리 인하 부분과 그다음에 연준 FOMC 부분에 금리 인하 압박을 했다라는 립 서비스를 확인하셨는데요. 결국 이 부분이 경기 둔화 부분에 대한 위축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탈출하지 못한다라면 검은 그림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립서비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중요한 자리에 갭을 돌파하고 마감 이후에 우리나라보다도 역시나 과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올라간 진폭 퍼센트 비율이 낮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간차를 두고 역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장중에는 이 립서비스에 의해서 일일비 호불호가 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권에도 들어왔었고 또다시 플러스권으로 확대되면서 마감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해외 증시 쪽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마지막 확인하려고 하는 고점 마디가 하나 정도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지표 우리나라가 마감한 이후에 미국 쪽의 주택지표를 통해서 경기 둔화를 탈출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지속 연속 전상으로 좀 걸려지고 있는지를 지난번 고용지표와 함께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조정을 받으려는 명분 쪽으로 봐야 되고 이 조정 부분을 열린다고 했을 때 앞에 갭돌파였던 고기, 눌림목의 1차 정도만 일단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 추이와 위안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하방 경직은 분명히 만들어주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반등 부분에 들어와서 다시 고점이 1170원대에 좀 막혔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림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부분에서 짝꿍댕이 패턴 쪽이 들어오면서 2가지의 중요한 자리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여러분들께서 기관 쪽 때문에 집중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현선물 쪽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연일 계속 매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관전 포인트에서 위안화와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 이 하방 경직성이 다시 한번 마무리. 그러면 추가 상승 쪽으로 열리는지 오늘 1170원을 고점 타켓을 놓고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좀 포인트로 봐야 되겠는데요. 만약 돌파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해외와 상관없이 미리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러 원과 원달러 그리고 달러 위안화 부분에 대한 상승폭이 오늘 시장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속성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특히 코스피 시장 쪽에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연일 지난 11월 7일부터 이슈 부분에 MSCI 부분에 대한 수급 이슈 부분을 계속 매도 쪽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과 동시다발적으로 손을 잡게 되면 시장의 하락 진폭이 조금 커진다라고 열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선물 변곡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추이를 찾아봐야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아랫꼬리 부분에서 진폭상도 지지력이 우리에 대한 지지 변곡가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좀 나왔던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외 대비해서 시간 대비해서 놓고 보면 목요일 날 오후장 옵션 만기 쪽을 포함해서 금요일 날 짜내기로 폭등 그동안 밀려있던 부분이 금융투자 창구 쪽을 통해서 돌았다는 부분이죠.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예측성의 지금 지정학적 우리나라의 돌발 이벤트를 철회 부분 쪽과 함께 군사협정과 함께 긍정적으로 먼저 예측하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과열을 좀 잘 풀었다라는 관점에서 상승마디가 우리나라 역시도 해외하고 기준을 커플링 쪽으로 키높이를 놓고 본다라면 열려있다라는 관점으로 하지만 고점은 이제 추적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의 위치겠죠. 원달러 환율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고점 부분 같은 경우는 287.45포인트로 오늘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내려왔죠. 어제 같은 경우는 위쪽에 288.20의 고점 이후에 90까지 좀 열어놨던 부분이 오늘 상당히 내려오면서 고점의 돌파 변곡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다가 오후 쪽에 수급의 변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되돌림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287.45가 돌파되고 안착 한 번은 속임수를 장중에 좀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디에서 안착을 할 때만이 상승 쪽으로 좀 더 열려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지저점 변곡가의 포인트상을 놓고 보면 285.4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85.40 자리는 최근 부분에서 이 고점 부분의 윗꼬리를 만들었던 패턴 속에서 숨어있는 갭 부분과 함께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어제 부분보다는 좀 더 낮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어제 저점 부분에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성으로 상승 전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포인트상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그리고 실제 외환시장 쪽의 변동성 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 말은 이 윗부분에서 저항을 걸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풀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정확히 저점 쪽을 이탈을 해주어야지만 추가 이탈이 속도를 내면서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지지 변곡을 좀 더 낮춰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쪽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좀 기다렸던 부분의 업종 순환매 이후에 가격 마디가 먼저 매력적으로 왔었던 제가 실제적으로 디스플레이라든가 카메라 모듈 쪽으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속에서 지금 신고가 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지만 신고가 이후에 변동성에서 지수하고 마찬가지 비중력이 합산해서 3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SK하이닉스나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고점 부분을 갱신하고 일부 차익 욕구들이 좀 발생되는 수준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실제 이 부분을 판단을 해봤을 때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더 틈새 쪽에서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는 쪽인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JT를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T는 거래량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아랫꼬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강력한 지지력은 4,850원에 대한 지지력이 온다라면 역시 틈새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업종에서 두 번째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먼저 조정을 선조정 쪽으로 잘 맞고 나서 이제 다중바닥을 만든 다음에 짝꿍댕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살짝 눌려보는 템포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지켜줘야 될 부분, 오늘 부분에서 속도를 내려면 13,250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조금 작은 종목군 중에 하나인 유니셈인데요. 하지만 탄력 동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에 직전 고점 부분보다 조금 더 낮은 목표가에 오늘 5,060원 정도가 돌파를 빠르게 하는지 부분으로 1차 목표가를 잡고 설정을 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역시 강력하게 신고가 부분에서 단기 고점을 살짝 맞는다고 하더라도 눌려서 간다라는 템포일 때 4,85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역시 끌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IK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IK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 부분에 대한 시세 부분이 이제 매물대가 없는 상태에서 강한 상승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상승 추세를 따라가려면 3,150원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순환매를 넘어서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 특히나 기관뷰가 여러분들 종목군에 있다라면 자신 있게 좀 들고 가되 고점이 살짝 막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좀 더 빠르게 하면 방망이를 짧게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고점 부분이 막혔을 때 빠르게 한번 챙기고 눌림목 재매수를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모두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식